이 영상은 중국 고전 중 매우 유명한 주역이라는 문헌이 담고 있는 기본 사상을 그 인문으로서, 그 서술로서 말하려고 하는 강의 영상입니다. 주역은 중국 고전 중에서도 가장 철학적인 문헌으로서 중국 문화의 많은 부분에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특히 유가사상, 유교사상으로 말해지는 문화에서는 매우 중요한 경전으로서 역할을 해왔고, 역대의 수많은 철학자들이 이 문헌의 영향을 받아 자신의 사상을 전개해왔으며, 이 문헌에 대한 해석의 형태로 자신의 사상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몇 년 전 현대학자로서 주역을 저의 관점대로 해석한 저의 저서를 출판한 바 있습니다. 주역은 유가뿐 아니라 도가를 비롯한 다른 학파에서도 중요한 문헌으로 다루어져 왔으며, 이러한 중국 고유 문화뿐 아니라 인도에서 온 외래 문화로서의 불교에서도 관심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주역은 그 문헌이 탄생한 중국에서뿐 아니라 우리나라나 일본 등 동아시아 지역 국가의 철학사를 비롯한 학술 문화사에 큰 영향을 끼치기도 하였습니다. 근현대에 이르러서는 서양의 학자들도 큰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강의에서는 그 기본 사상을 먼저 주역이라는 문헌의 제목 속 글자인 역이라는 말이 담고 있는 의미에서 출발하려 합니다. 주역의 역이란 글자는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변화입니다. 그래서 서양에서 예를 들어서 영어로 주역이라는 책명을 번역할 때 Book of Change라고 번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는 아무렇게나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정한 규칙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중국 상고시대인들은 변화에는 이러한 규칙이 있고 이러한 규칙에 따라 변화가 전개된다고 막연히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 위한 방법이 곧 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를 말하는 역은 점과 관련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주역이 처음에 출발했던 점수로서 출발했습니다. 점이라는 것은 변화의 과정 속에서 어떤 특정 상황을 판단하는 그러한 종교 행위입니다. 그래서 특정 상황을 판단할 때 그때 그 점수로서의 의미를 가졌었는데, 나중에 철학시대가 되고 나서는 어떤 종교적 행위하고 상관없이 변화의 일련의 과정 전체, 그런 총체적 전체를 파악해 볼 때 그것은 하나의 변화의 법칙, 원리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그 변화의 원리를 말하고 변화의 법칙을 말하는 그런 어떤 철학사다라는 그런 식으로 의미를 부여하게 되어서 철학서로 된 것입니다. 사실상 어떤 점이라는 것은, 점은 인간이 종교적 존재와 교감하는 일종의 종교적 행위입니다. 그 종교적 존재란 원시 그 종교 시대에 어떤 하늘, 그리고 어떤 그 귀신, 뭐 이런 식의 어떤 존재, 그런 존재를 말합니다. 그래서 점은 인간이 그런 종교적 존재와 교감하는 일종의 종교적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이나 귀신이 어떤 정보를 제공해준다, 변화의 정보를 제공해준다 라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생각해서 그것이 어떤 그 점은 일종의 종교적 행위이고, 주역이라는 책은 처음에는 그런 어떤 종교적 행위와 관련되는 점수로서 사용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세계가 변화하고 그 변화가 무질서한 것이 아니라면 그게 규칙성이 있다는 말이 된다. 즉 세계는 종교적 존재와는 무관하게 자체 규칙, 나아가서 원리에 따라 변화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맞으면 점을 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주역 말고 어떤 다른 어떤 그 방법으로 점을 칠 때, 뭐 주역과 관련 없는 다른 어떤 그 점술가들이 뭐 점을 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그 점이라 하는 것은 그냥 어떤 특정한 그 점의 방법으로서 점을 치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하늘이나 귀신이 알준다는 이야기죠니까. 그런데 그 말고
주역과 관련해서 이제 점을 치는 것. 주역이라는 책이 처음 생겼을 때 그 주역이라는 책을 이용해서 이제 점을 친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좀 그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주역은 어떤 점의 행위하고 상관없이 그 주역에는 어떤 이 세상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그 변화의 원리, 규칙을 그 이야기하는 그런 문헌입니다. 다른 어떤 뭐 그냥 그 바로 어떤 종교적 존재와 교감해가지고 종교적 존재가 직접 어떤 계시해주고 어떤 메시지를 주고 하는 그런 그 점하고는 다르다 이야기입니다. 주역은 어떤 이 세상은 변하고 즉 변화에는 이제 법칙이 있다 해죠. 주역이라는 문헌은 그 법칙과 관련되어 있다. 법칙과 관련되어 있는데 그런데 초기에 주역이라는 책을 가지고 점을 치는 사람들은 그 법칙 속에 있는 주역의 법칙 속에 있는 그 과정에서 법칙 속의 그 법칙과 관련되는 현상, 법칙에 따라서 변하는 현상의 어떤 특정 과정, 일련의 과정 속에 있는 뭐 특정한 상황을 판단한 그런 어떤 그 점이다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주역에서 말한 바는 점행이 이전에 이미 주역이라는 문헌 자체가 어떤 이 세계의 변화에 대한 법칙을 이미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그 법칙 규칙이 이미 존재하고 있고, 그런데 그것을 적용할 때 이성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점술 행위를 통해서 그 결과를 얻으려고 한다 이야기죠. 그런데 만약에 주역이라는 책이 어떤 변화의 법칙을 이야기하고 변화의 규칙을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즉 세계는 종교적 존재와는 무관하게 자체 규칙 나가서 원래 따라 변한다는 것이다. 뭐 하늘이나 귀신은 그 법칙이 있는 그 변화에 대해서 어떤 특정 상황을 갖다가 뭐 계시해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런 경우는 그 하늘이나 귀신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은 그 주역과 그 어떤 그런 어떤 종교적 계시와 관련을 짓지만, 만약에 무신론자 입장이라면 그 종교적 존재를 믿지 않고 그 종교적 존재를 배제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주역은 존재한다. 무엇으로서? 하나의 어떤 세계의 변화의 법칙을 말하는 것으로 존재한다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주역은 그런 종교적 존재하고 상관없이 그 주역이라는 책이 말하는 어떤 법칙을 보면 변화를 알 수 있다라는 결론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는 것이다. 즉 점을 치지 않아도 그 주역이라는 문헌을 보고 거기서 법칙을 알면 이 세상의 변화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것은 마찬가지로 그래서 뭐 뉴턴이나 아인슈타인도 즉 이 세상의 어떤 자연현상, 그 물리현상, 그것에서 이제 법칙을 얻은 것이죠. 법칙을 알아가지고 그것은 만유력의 어떤 법칙이다. 무슨 어떤 상대성 원리의 소식 그 법칙이다. 거기에 따라서 이 세계를 해석한다는 그 이야기죠. 뉴턴이나 아인슈타인이 점을 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주역도 마찬가지로 그런 취지로 말하자면 이 세계의 현상의 법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법칙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초기에 어떤 점수로 출발했지만은 그 점수와 관련되는 그 종교적 존재를 배제하고 나면 그 무신론자 쪽에서는 그 믿지 않으니까 결국 배제된다. 배제되고 나면 여전히 남는 것이 있다. 즉 세계의 변화의 법칙이다. 그래서 주역이라는 문헌에서 법칙을 알면, 법칙을 읽어내고 이해하면 그 종교가 아닌, 그리고 원시 종교가 아닌, 즉 그 원시 종교로서의 점술이 아닌 그냥 철학서, 이성적 철학서가
되는 것이다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제 방금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문장들을 다시 한번 읽고 시작해 보면 그런데 세계가 변하고 그 변화가 무질서한 것이 아니라면 그게는 규칙성이 있다는 말이 된다. 즉 세계는 종교적 존재와는 무관하게 자치 규칙, 나아가서 원리 따라 변한다는 것이다. 즉 종교적 존재와는 무관하게 그 만류력의 법칙이 있고 상대성 원리가 있다. 물론 뭐 뉴턴, 아인슈타인이 기독교 그 문화 속에서 그 사람들이 만약에 이제는 기독교의 신을 믿었다면 이제 신과 그 법칙이 연관되어 있다라고 물론 뭐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데 뭐 기독교에서는 어떤 그 법칙이 있지만은 신은 그 법칙을 초월해서 법칙과 상관없는 이 세상의 어떤 그 현상을 일으키기도 하죠. 그것을 이제 종교에서는 기적이라, 기적. 미러클이니까. 기적이니까 그런데. 그렇지만은, 나는 자연과학자, 세계 자연과학자들은, 그렇지만 일단은 어떤 법칙을 주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막 종교를 직접적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게 되는데, 주역의 취지 역시, 이전에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런 측면과 관련해서 주역이 시작되었지만은 나중에는 나는 그 종교적 존재를 배제하고 본다면 그냥 그 법칙, 변화의 법칙을 말하는 것이 이제는 그 주역의 사상이고 그러한 사상을 적은 책이 이제 주역이란 책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의 문자로서의 의미는 곧 변화이면서 동시에 그것은 그러한 세계의 변화의 패턴이나 원리를 말한다. 여기는 나아가서 이 세계의 변화의 패턴을 구체화하여 표현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 표현은 먼저 기호로 표시되었다. 아까 이야기했는데 주역은 인류사상 다른 어떤 문헌과는 다른 어떤 독특한 형식을 지니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주역이라는 책이 변화에 대해서 말하는데 근데 이 변화가 어떻다 해가지고 그냥 문장으로 그냥 뭐 설명하는 식으로 적은 것이 아니다. 서양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그 학자는 쌤 고대 아까 헤라클레토스라고 그랬죠. 그래서 헤라클레토스를 훗날에 독일의 헤겔은 변증법의 어떤 아주 어떤 시조처럼 이렇게 이야기했다. 서양에서 변화를 말하는 그런 사상을 변증법 사상이라고 한다. 그 논리를 변증 논리라 그런다. 그런데 헤라클레토스의 어떤 그 사상은 다 안 전해지고 그냥 단편으로서 이렇게 많이 전해지는데 그 단편에서도 역시 그 변화에 대해서는 그냥 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우리는 한번 들었던 신의 물에 다시 들어갈 수 없다든지 그런 식으로 서술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어떤 것을 설명하는 식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후대에 참 헤겔이 변증법을 이야기한 그 대표적인 책이 대논리학이라는 책인데 거기에서도 역시 어떤 그냥 뭐 그때 헤라클레토스를 언급합니다. 헤겔이 헤라클레토스를 언급하면서 뭐 변화에 대해서 막 이야기했죠. 뭐 헤겔도 그냥 이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이 변증법적인 어떤 변화 뭐 그것에 대해 가지고 그냥 서술식으로 설명해서 있었다. 그러나 주역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역은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세상 변화의 패턴을 우선 상징적인 변화의 상징적 그 변화를 말하는 상징으로서 변화를 말하는 상징으로서 기호로 표현하고 그 기호의 이미지로 또 표현하고 또 그 이미지를 설명하는 문자로서 표현한 식으로 해가지고 기본적으로는 기호의 체계가 먼저 이 세계의 변화를 말하는 기호의 체계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기호의 체계를 먼저 이야기하고 그 기호의 체계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좀 암호와 같은 그런 문자로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었기 때문에 다른 문헌과는 다른 독특한 형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은 나아가서 이 세계의 패턴을 구체화하여 표현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 세계의 패턴을 먼저
그 전제를 하고 그 패턴을 표현하는데 그 표현은 먼저 기호로 표시되었습니다. 그 표현은 먼저 기호로 표시되었습니다. 세계 변화의 패턴은 결국 변화의 다양한 경우의 수로 전개되어 표현되는데, 그런데 여기의 특징은 이 경우의 수가 그저 아무렇게나 규칙성 없는 임의의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논리적 양식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여기서 경우의 수, 여러분 수학에서 경우의 수라 하는 내가 용어를 내가 빌어서 이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맞으면 이 상황이 변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특정한 그 시점이 있다. 특정한 우리가 지금 현재의 시간과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특정한 상황이 있다. 이 상황이 다음에 어떤 상황으로 변할 것이냐, 어떤 상황으로 변할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가는데 이전에 아주 옛날에 몇십 년 전에 노래 대중가요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뭐 이런 얘기인데, 그 삼거리에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얘기인데, 뭐 돌아가는 거는 우리 생각할 필요 없고, 이제 앞으로 전진한다는 것만 이제 생각해서 이제 삼거리라는 걸 생각하지 말고 앞에 이제는 두 갈림길을 이제 두고 이야기한다 해서, 두 갈림길을 이야기할 때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이 두 경우의 수 한 가지가 이 두 경우 중에 그 한 가지 속에서 이제 결정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 어떤 선비가 조선왕조 시대에 선비가 한양에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데 갈림길이다. 어느 쪽으로 가야 한양일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뭐 그럴 것이다. 그런데 있어도 아무런 어떤 데이터가 없고 아무런 정보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하냐? 집신을 던져가지고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든지, 손바닥에 침을 뱉어가지고 치가지고 침이 튀는 방향으로 가든지, 그런 식으로 만약에 행동한다 그러면 그건 일종의 점을 치는 것이다. 점을 치는 것이다. 농담으로 이야기하자 그러면 집신을 던지는데 오히려 뒤쪽으로 가리켰다. 그러면 과거 보지 말고 집에 가라는 이야기가, 점을 치는데 지 얼굴이 튀었다. 뒤로 튀었다. 그러면 또 집으로 가라는 이야기가, 그런 우스갯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그건 아니고 왼쪽 길로 갈까 오른쪽 갈까 이야기인데, 그런 식으로 경우의 수가 있다 이죠. 그렇게 보면 두 경우의 수가 있게 된다 이죠. 이성적으로 판단 안 하고 그냥 신앙적으로 판단한다면 이제 점을 치겠지만, 이성적 판단 하에서는 두 경우의 수 중에 어떤 합리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어느 쪽이 더 한양 가는 길이 맞을 것이다 해가지고 이성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이제 결정을 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갈림길에서 이제 미래를 판단하는 것이 미래를 판단하는 것인데, 그러한 경우의 수 중에 가장 단순한 간단한 것이 말하자면 양자택일이라 했죠. 그것은 가장 간단하게 양자택일이다. 영어로 alternative라 하는 그런 것이다. 양자택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양자택일에서 선택지의 정보가 있거나 미루어 짐작하는 인간의 지혜가 있다면 점을 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래서 역은 점에서 출발했지만 반드시 점에 종속될 필요는 없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역이 점수에 시작되었지만은 나중에는 철학서로 됐는데, 그런 취지를 여러분한테 좀 간단하고 명료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조금 이야기한 그런 방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거 있죠. 시험을 치는데 여러분들이 이전에 수능 시험을 친다거나 이런 시험을 칠 때 요즘도 외국어 영어에 관한 여러 가지 토플이나 토익 시험을 친다거나 다른 어떤 외국어 능력 시험을 친다거나 그런 이야기할 때 거기에 어떤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죠. 선택지가 있고 그런데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모르면 그냥 소위 말하는 찍기를 하는 것이죠. 찍기를. 그래서 수능 시험 치러 갈 때 잘 찍으라 해가지고 좀 우스개의 그런 어떤 무슨 선물로
뭐 포크를 수부라든지 뭐 이런 것도 뭐 있다는 이야기도 잘 찍으라고. 그래서 말하자면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는 것은 뭐 그런 거니까. 뭐 요즘도 그렇죠. 우리 때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이래 선택지가 있는 그런 객관식 시험을 칠 때 연필을 또르륵 굴려서 모를 때 뭐 점을 쳤다. 그래서 옛날에 그 당시에 그 대중가요가 뭐 또르륵 연필만 굴리고 있네. 공부는 안 하다가 또르륵 연필 굴리게 한다. 그런 옛날에 아주 옛날에 대중가요 가수 윤신의 그 노래가 있기도 했는데, 그런데 그 수학 시험을 치는데 뭐 방정식 미적분의 어떤 문제를 푸는데 그 수학에 대한 지식을 아는 학생은 문제를 풀어가지고 그 답을 쓰겠죠. 그러나 모르는 학생들은 또 연필을 굴리는 점을 칠 수 있을 것이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역이라는 책이 있다면 이전의 초기에는 또르륵 연필을 굴리는 그런 식으로 주역을 활용했다면 이후에 철학의 시대에서는 그 주역이 말하는 어떤 변화의 원리를 이성적으로 이해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현상의 변화를 판단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고대에 그 훗날에 그 무실론자로 그 평가되는 고대의 대표적 무실론자로 평가되는 순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자, 맹자, 순자. 공자의 사상을 이어받는 사람이 맹자와 순자인데, 그 순자는 그 중에서 특히 좀 무실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순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을 잘하는 이는 점을 치지 않는다. 선의 역자 부적이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주역을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그런 관점에서 파악하는 그런 사람은 점을 치지 않는다. 그리고 이성적으로 그 주역의 원리를 주역을 보고 그 이성적으로 그 변화의 원리를 이해하려고 한다. 변화, 역의 원리를 이해하려고 한다. 변화의 원리를 이해하려고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역과 점이 서로 관련되어 있는 데에서 이제 점을 뺀다면 결국 변화에 관한 이론만 남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역을 연구함도 곧 이 변화 이론을 연구하는 것이 된다. 이러한 학문을 역학이라고 한다. 이것은 곧 주역을 연구하는 학문을 말한다. 역학은 주역을 연구하는 학문을 말합니다. 그런데 시중에 어떤 역술가들은 역학을 갖다가 사주 명리학 하는 그런 거로 말합니다. 역학하면 사주 명리학과 같은 그처럼 그래서 역학에는 또는 역학에는 사주 명리학 최소한 사주 명리학의 사주 명리학은 역학에 포함된다는 식으로 또 이야기한다든지, 안 그러면 사주 명리학이 역학은 사주 명리학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은 주역을 이제 사칭하는 것이다. 그런데 원래 역학이라는 말은 주역을 연구하는 학문을 말합니다.